네.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한 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를 크게 앞섭니다.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 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둘째,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군사력에 더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입니다.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 질서의 급변,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단단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해수부에 이어서 HMM도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 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합니다. 동남권이 남부 해양 수도권의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 균형 발전과 해양 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또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양극화 완화 등 구조 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됩니다. 올해가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불효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안 토의부터 하겠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외교부 순서로 장관님들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거시 경제 및 물가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종전 협상이 합의 근접 소식에 그 국제 유가가 한 열흘도 채 안 되는 5월 18일에 그 WTI라고 하는 게 이게 104불대였다가 오늘 아침에는 90불, 90센트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도 5월 18일에는 112불이었던 것이 오늘 아침 8시 30분 97불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도 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되고 있고요. 환율은 또 외국인 우리 주식이 높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자기들 자산 구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높은 상황입니다. 주가는 오늘 아침 또 6일 만에 다시 8,000대를 코스피가 돌파를 했습니다. 수출 상황입니다. 수출은 5월 1일에서 20일까지 전체적으로 64.8%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IT가 반도체 그리고 무선 통신 컴퓨터까지 해서 164%나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IT 부분만이 아닙니다. BIT 분야에 있어서도 일반 기계나 선박,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등 해서 19%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어느 반도체 일방 쏠린 게 아니라는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나프타도 산업부 장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안정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4월 달에 좀 꺾였다가 5월 달에는 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그 주요국 대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고유가 장기화로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월 물가도 상방 압력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G20에서나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책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입니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민생 부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가 안정이라든지 서민 생활, 공급망 이런 쪽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급망에 있어서는 산업부에서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원유 나프타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 필수 품목인 보건의료, 생필품 등의 나프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차량용 요소수도 즉각적으로 공급을 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해소를 위해서,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서 국내 생산을 늘린다든지 국내 비축을 또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이 되기 어렵다면 해외 생산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수입을 다변화하는 이런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경제안보 품목이 의존도를 50% 이하로 우리 정부 내에 낮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가입니다. 물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을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 비축을 늘려서 8,000톤을 방출해서 30% 할인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도 할당 관세 등을 통해서 최대한 안정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매점 매석이라든지 또 이런 위반 품목 처분 시에는 가액 추징을 활성화하고 권한 단속 권한도 관세청장에게 주는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압수, 품목, 매각 규정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도 지금 착수해서 진행 중인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환 국채 분야에 있어서는 외환 수급 안정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입한 국내 시장 복귀 계좌가 24만 계좌가 되고 잔고가 한 1조 9천억 정도 이렇게 복귀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국채 시장 편입에 따른 그 외인 자금, 국고채 매수 자금도 144억 불 정도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고채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발행 물량 조정 등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자리 등을 위해서 청년 유질 확정한 정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1차 프로젝트에 6만 3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차도 7월부터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값 여행, 반값 휴가 등 확대를 통한 친환경 녹색 소비 관광 붐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지금 외환 시장 관련해서 지금 1,500원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네. 외국인이 어쨌든 주식을 팔아서 그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3배 정도 지금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3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 네. 그 한국물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비중 조정을 하느라고 그런다는 거죠. 대통령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 취임하실 때가 우리 이제 코스피 총액 한 2,300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가가 워낙 좋아가 이게 한 6,300조라면 4,000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단순하게 한 30%만 따져도 1,200조 정도가 외국인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 평가액이 높아지니까 그 중에서 상반기에 한 110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한 10% 정도를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팔다 보니까 팔아서 환전을 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정액되고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외환시장이 1,500원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네, 경상수지 흑자폭은 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경상수지 흑자폭은 지금 이 1, 4분기에 한 700억 불 정도가 738억 불 정도가 그럼 한 1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730 환율에 따라서 좀 하여튼 한 100조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자산 평가도 높아지니까 외국인들 일부를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또 수요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주식 매각 대금 환전 수요. 네,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정 시기가 돼서 주가가 안정이 되면 멈추겠네요. 네, 그래서 그나마 그 대통령 다행인 것은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 이 보유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 예, 근데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올라가고 있다던데? 네, 37%? 평가액은 올라가는데. 평가액이 올라가는데 보유 비중은 떨어지고 예,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각을 많이 해가지고 떨어지고 그걸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향후 반도체 시장이 더 좋아진다면 우리 국민들이 또 돈을 버는 그런 또 이점도 있다는 또 말씀. 제가 작년 9월 27일이든가 미국 뉴욕 거래소 가가지고 예, 그때. 외국인들이 사기 전에 국민들이 더 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대통령 말씀한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늦어서.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네. 그 유류세 부분 있잖아요.